Why are you sulking like a little baby? So you are Russian? I was born there. Who cares? Who the fuck are you? What? We really don't have time for this. What else are you lying about? Who the fuck are you? I do not have time for this. I do not have time for you. 안녕하세요. 다시 2부 문선영의 시네마톡에 돌아왔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웃음을 참을 수가 없는데, 남자친구가 이 여자친구 애나에 대해 정체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뭐가 앞뒤가 맞지 않고 결국에 패스포트를 보게 되는데요. 패스포트에 이름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죠. 애나 더비가 아니라 애나 소르킨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걸 보게 되면서 당신이 누구냐, 도대체 너 뭐야? 라고 하는데 아주 당당하게 화를 내죠.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다고, 왜 베이비처럼 이렇게 칭얼대냐라고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오늘 시네마톡에서는 지금 현재 넷플릭스에서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아주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영화 그 작품인데요. Inventing Anna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애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여자는 도대체 어떤 여자일까요? 저널리스트 비비안은 이 애나의 정체를 이제 쫓아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주변 인물들이라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그녀가 같이 이제 행아웃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결국에 이 여자가 애나가 러시아에서 탈출을 해서 혼자 아빠가 있는 독일에 오게 됐던 사람이고요. 이게 이제 소비에트 연방, 다시 말해서 러시아가 하면서 소련이 몰락하면서 러시아로 되는 과정에서 이제 넘어왔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여자 아이가 그 상속녀는 당연히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죠. 어마어마한 그 부자는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죠. 물론 애나의 정체가 무엇인지도 흥미롭지만 실제로 Inventing Anna가 다른 많은 영화들과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애나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살까, 어떻게 사로잡았을까, 감쪽같이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을까 했을 때, 보통 여자 주인공이 사기를 치게 된다 그러면 뭐 남자를 꼬시게 되면서 왜 보통 이 섹슈얼리티라는 여성성을 가지고 보통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동정을 얻게 된다라든지 아니면 뭐 애정관계로 맺어지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사기를 치게 되거나 아니면 마음을 사게 되는데, 그런 한 가지 코드가 아니라 정말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호소되는 여러 가지 면을 다채롭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었어요. 애나에게 끝까지 남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그 애나가 머물렀던 호텔의 네프라는 호텔의 그 리셉셔니스트인데요. 이 여성이 어떻게 이 네프한테는 어필이 되냐면, 이 파이낸스 업계가 전부 다 남성주의 사회이고 모든 돈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남성인데, 나처럼 애나인 자신, 나처럼 영하고 피메일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사회적인 어떤 성불평등을 호소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네프는 맞다 동의를 하면서 너야말로 정말 성의 불평등을, 이 사회 구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선구자적인 정말 성공하는 여성이구나라고 홀딱 반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저널리스트 이 비비안조차도 자꾸 취재를 가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애나에게 빠져들게 됐을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야말로 정말 지로 달러를 가지고 있는 이 여성에게, 그리고 근본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본인이 다 말로만 얘기한 거잖아요. 본인의 정체에 대해서. 그런데 비비안은 아주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애나 스스로도 본인이 만든 허구의 본인의 정체에 대해서 스스로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 본인이 그 사람이라고 믿는 신념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 비비안 스스로가 혹시 내가 잘못 취재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의문을 가질 정도로 그녀의 신념을 보고 매혹당하게 됩니다. 왜 론을 봤는데 그 중간에 에이전트로 발벗고 나선 가장 보수적인, 가장 그 투자의 중심에 있는 앨런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앨런에게 애나는 그녀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권력자들, 사업가들의 그 친구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그 중요 인물들의 인맥을 보여줌으로써 애나가 실제 독일의 상속녀이자 꿈이 아주 큰 여성이구나라고 매혹당하게 되는 거고요. 또 많은 애나의 주변 인물들을
같은 경우에는 애나가 걸치고 있는 어떤 명품이라든지 머무는 초호화 호텔 그리고 타고 다니는 심지어 제트기를 타거든요. 이런 그녀의 소비력을 보면서 그녀가 정말 부자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거죠. 자, 어때요? 정말 너무너무 다양하죠. 오히려 다른 영화들이 단 하나의 코드인 여성의 섹슈얼리티라든지 젠더를 통해서 남성 사회 그것도 돈과 권력이라는 파이낸스의 사회에 저도 사실 본업이 제가 지금 영화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제가 재정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회에서 여성성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을 호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뒤집어서 우리가 여성이기 때문에 성불평등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도 정말 저는 흥미롭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은 거죠. 천재에 가까운 이 애나라는 인물이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Inventing Anna가 그냥 시시한 보통 영화들에서 여자가 자신의 어떤 성적 매력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꼬드긴다라든지 뭐 일종의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 막장 그 사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원하는 욕망들을 피드하면서 애나가 사실은 그걸 먹여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 친구를 가지고 싶어 그랬을 때 그걸 주는 거고 나는 영향력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아는 사람을 알고 싶어 그랬을 때 애나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다가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와 정말 젊은 에너지에 꿈을 꾸고 있는 야망이 가득한 이런 걸 보면서 본인의 모습이 좀 더 그렇게 닮기를 원하는 사람한테는 애나는 그것을 피드하는 겁니다. 이런 역관계라든지 다양한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흥미롭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장면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정말 애나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이게 정말 이 사람이 본인 스스로 이렇게 믿고 있나 싶을 정도예요.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 장면은 친구에게 카드를 그 모나코의 호화 최고급 호텔에 가서 돈을 막 쓰는데 본인의 카드가 사실은 카드 주지도 않아요. 카드 넘버들을 보통은 주는데 호텔에다 맡기는데 트랜잭션이 결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 친구한테 나 너 카드 좀 빌려줘. 일단은 걸어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의 결국에 카드로 차지가 되는 거죠. 왜냐면 애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걸 돈을 받으려고 온 친구에게 그리고 그 친구는 이미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애나의 정체가 이제 신문에 그 애나가 본인이 가지고 있다라는 건물이 사실은 다른 사람의 건물이라는 기사가 나면서 도대체 너 어떤 인물이냐라고 하는데 애나의 태도를 한번 볼까요? That's fake news. Are you for real? No, this is my building. Anna, what's going on? Anna. Fuck you, Casey. Screw you and your psychobabble bullshit. You have no clue what it's like for me. I'm a boss. I'm trying to build a foundation and I'm surrounded by a bunch of amateurs.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페이크 뉴스라고 얘기하고요. 지금 자기야말로 진짜 보스라고 얘기하는 이 당당함이 너무나 놀라요. 그러니까 사기를 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진짜 이 정도는 돼야 되고 얼마나 일종의 사이코패스적이면서 그 이고 매니악이냐면요. 감옥에 들어가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재판을 하는데 본인이 재판에 나가게 될 때 많은 프레스가 자기한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의 페임이라든지 이런 인기를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관심으로 살고 싶은 게 바로 애나라서 어떤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지를 가지고 변호사와 한바탕 실랑이를 벌입니다. 재판에 시작을 했는데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빨리 피고를 데리고 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재판을 무효로 하겠다라고 하는데도 본인이 입고 나갈 옷에 대해서 이제 정말 투정을 부리고 하는 장면인데 이 장면도 정말 너무 눈여겨보고 재밌게 볼 만한 정말 연구 대상인 거죠. Clause and tell the judge I'm taking the stand. Okay, Anna, listen. No, you fucked up this entire trial. I knew with your stupid Long Island accent and your stupid face that you would be a useless piece of shit lawyer. Anna, shut the fuck up and listen. No, you listen. I'm taking the stand. Tell the judge and tell Natasha to bring me better clothes or I will fire you. What is your fucking... 새 옷을 가져다 달라고 하면서 변호사와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Problem. First. 정말 대단한 여자죠. 이렇게 정말 이고가 대단한 사람이고
심지어 맨 마지막에 이제 유죄를 선고를 받아서 감옥에서 이제 수감 생활을 하게 되는데 저널리스트 비비안이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비비안에게도 심지어 딜을 해요. 딜. 어떤 딜을 하냐면 너 계속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본인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게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비안에게 너도 나 때문에 페임, 명성을 얻지 않았냐. 나에게 친구가 되어달라라는 식으로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인의 약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하는데 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이고가 이제 무너지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요. 이제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판결을 받을 때 이 변호사의 변론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 변호사는 첫 변론에서 미국이 어떻게 이 나라를 건국하게 되고 발전하게 됐느냐. 모든 상상력, 뭔가 될 거라는 믿음, 존재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 희망으로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애나를 이제 그런 미국의 어떤 정신의 표본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또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기를 당했다고 재판에 다 증인으로 나선 사람들이 사실은 본인의 욕심과 욕망으로 본인이 자초한 실수이다. 애나는 그들을 속인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애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가까워지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라고 이제 오히려 그 누군가를 어큐즈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그 애나 사건의 본질이라고 이제 변호사가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었어요. 또 애나가 큰 차기를 쳤던 뱅크들 그리고 인베스트먼트 컴퍼니들이 사실은 어떻게든지 간에 사람의 구자를 오픈하고 그 론을 빌려줘서 더 많은 이자를 받아서 돈을 돌려받으려고 하는 이게 뱅킹 시스템의 본질이다라는 거를 비판하는 이제 그 변론 장면이 나오죠. 실제로 애나가 한 번도 은행으로부터 어떤 론을 결국엔 받지 못했다. 아주 가깝게 같이 받지 못했고 그러면서 그녀는 누구를 사기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그녀가 상상한 이 아까 얘기했던 그 뭐 애나 델비 파운데이션 ADF 같은 경우가 그녀의 그냥 꿈이었을 뿐이다. 그녀는 누구에게로부터 그거를 실현시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기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변론하는 장면에서 애나가 완전 자존심이 구겨지게 되죠. 왜냐하면 본인은 이거 하나로 산 거고 이걸 하나를 믿고 산 건데 이렇게 하면서 애나는 유죄를 받고 감옥에 가게 되는데요. 현재 어떻게 됐느냐? 실제 이 애나 솔킨이죠. 이제는 이제 본명으로 돌아와서 부모로부터도 사실은 이제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 변호사가 실제로도 이 애나를 좀 변호하기 위해서 부모로부터의 어떤 증언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 부모가 그걸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비비안 저널리스트가 독일에 찾아가서 부모를 만나는데 부모조차도 나는 애나를 도울 수 없다. 그 아이는 원래 그런 아이였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 마음 아픈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지금 애나 솔킨은 풀려났습니다. 풀려나서 지금 자유의 몸이고요. 그리고 잘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이 관련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사를 찾아보시면 될 거고 본인의 이 Inventing Anna라는 이 작품이 나오게 된 거에 대해서 불만이 없다고 그래요. 아주 본인이 그만큼 유명해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되지 않았나 이런 이해관계가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 정말 뭔가를 이루고 싶은 욕망. 애나는 이미지, 머니, 파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프로드를 해서라도 사기를 쳐서라도 위조를 해서라도 본인이 믿고 있는 거를 밀고 나가려고 하는 대단한 인간의 욕망이죠. 그리고 그 욕망이 어떻게 좌절되고 사람들로부터 근데 어떻게 이게 왜곡이 되고 사람들이 이걸 믿게 되는가라는 이런 작품인데요. 미국에는 이런 작품들이 좀 있죠. 여러분들 나중에도 좀 소개해드릴 수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의 어떤 헛된 욕망을 기회로 삼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밑바닥에 가지고 있는 허황된 꿈이라든지 이룰 수 없는 허황된 꿈입니다. 정말 건전한 꿈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다뤄진다는 점에서 이 작품 여러분들 Inventing Anna 보실 만한 작품으로 권해드립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여러분 2부, 3부에 찾아와서요. 또 다른 작품, 이번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릴게요.